자, 뉴스를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보시죠. 시장이 연휴를 앞두고 연휴 준비에 들어갔나 봅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3일간의 휴일을 앞두고 시장을 숨고르는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장중에 이제 군사옵션 재검토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가가 한때 126불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코스피는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밸류에이션 여전히 싸다고 합니다. 제 주관이 아니고요. 이익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예요.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는 5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셀인 메이, 적어도 2026년 5월에는 적용되지 않겠다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숫자를 뜯어보면요, 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 코스피의 선행 PER 현재는 7.3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데 이 코로나19 당시에 코스피가 1,500선에 머물던 당시에 PER이 7.5배였다는 점에 비교해 본다면 지금 지수 레벨은 4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여전히 지수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만하겠죠. 과연 여러분들은요, 지금 지수가 높아서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을 기회로 보고 계신가요? 오늘 급등수사본부와 전략들 고민 나눠보시죠. 지수 마감 상황 보러 갈게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 빨간불을 켜내면서 6,750포인트 또 한 번 52주 신고가 경신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중 등락 반복하더니 유가 급등과 함께 하락 전환, 낙폭 키워가면서 1.3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볼게요. 오늘 코스닥은 더 짧은 시간 동안만 빨간불을 켰습니다. 제 의상 색깔과 반대로 야속하게도 지수는 하락폭을 키웠고요. 결국 2.29% 하락한 1,192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 홀로 또 팔자세네요. 개인과 함께 소폭의 기관 매수세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열어볼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지금 사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세는 4거래일째, 외국인의 매도세도 4거래일째 연속되고 있다는 점 체킹됩니다. 기관과 외국인 함께 매도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요, 애프터마켓 시세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애프터 상승률 상위에서 코스피에서는요, 소카, LX 하우시스와 전기 쪽, 산일전기, 그리고 LS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시면요, 오늘 나우 로보틱스 또 TXR 로보틱스처럼 로봇 관련주들로 계속해서 시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에서는요, 삼성전자로 가장 많은 거래량 실리고요. 이어서 한화솔루션 또 삼성중공업까지 확인되네요. 두산 로보틱스, 로봇 쪽 거래량 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요, 서울반도체와 미코 같은 반도체 쪽, 나우 로보틱스, TXR 로보틱스까지 로봇주들로 거래량 실리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4월의 숨고르는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5월장을 더 멀리 뛰어나가기 위한 신발끈 무는 시간이었을지 오늘 급등수사본부와 전략들 점검해보시죠. 출발합니다.
네, 시작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이죠.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정종택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빅 이벤트 데이는 종료됐고 이제 장중 신고가 경신 이후에 또 하락 전환이 나온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프로파일링 단서부터 열어볼게요. 이제 5월을 주목하자. 네. 맞아요.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면서 내일부터 5월 시작되는데 위원님과 함께 전략들 세워볼게요. 4월 한 달간 좀 가파르게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누르고 올라왔잖아요, 실적으로. 맞습니다. 5월은 신발끈 꽉 묶고 어떻게 달려나가 볼까요? 좀 포트폴리오를 좀 균형 있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4월 달 초반만 하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좀 전쟁 수혜주로 좀 분류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좀 좋았던 흐름이었고요. 월말 갈수록 이제 뭐 성장 섹터라든지 좀 그런 쪽에서 좀 뭐 반도체라든지 몇몇 기업들 쪽 움직임들이 좀 나왔던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좀 5월 같은 경우는 좀 에너지 섹터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하는 거 없이 동결을 3회 연속으로 가져갔고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하더라도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은 뭐 중요한 뭐 몇 가지 이슈들도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보다는 동결의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뭐 캐비너시 의장도 좀 보면은 인사청문회에서 나름 또 유의미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매파적인 메시지보다는 좀 약간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좀 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CPI 지수도 좀 최고점과 최저점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좀 중간값 위주로 좀 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좀 메시지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들은 이번 4월 달 또 3월 달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면서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결 수준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좀 주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중에 좀 이번 주에 또 빅테크들에 대한 실적 발표들도 있었죠. 구글, 뭐 MS, 아마존, 메타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정도로 잘 나왔고요. 결국 이런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미래 가이던스, 특히나 이제 투자에 대한 카펙스라고 표현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제미나이가 굉장히 좀 시장 빠르게 좀 침투하고 있다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 같은 경우도 좀 더 높게 추정치를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전력 그리고 뭐 반도체 하드웨어 충분히 다 연결돼서 5월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4월 달에 좋은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이 눌러준다고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뭐 AI 반도체 하드웨어 쪽 계속적으로 저는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자는 측면에서 좀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트에 대한 균형들이 좀 필요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쪽 좀 넘어와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업종 대표주들 실적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기업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뭐 호텔 신라라든지, 그리고 뭐 반도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업종들도 흐름들이 좀 동반해서 같이 흘러간 모습들 보였고요. 결국 이제 5월부터 5월 14일까지는 사실 아직도 실적 발표하지 않은 중소형주들의 어떤 실적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저는 지금 굉장히 좀 큰 기회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뭐 GMBS 에코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1분기가 영업이익이 90억 정도가 좀 나왔는데요. 작년 거의 한 해치에 대한 정말 좋은 수준의 실적들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좋았던 것처럼 그런 기업들을 이번에 좀 엣지 포인트 있게 좀 잡아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번에 실적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반영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니까요. 좀 바닥에서 좀 시장에서 전혀 몰랐던 매력적인 중소형주들을 이번에 내가 좀 포트에 하나, 두 개는 좀 넣어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지수 레벨은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시장에 좀 전혀 관심 못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좀 폭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힌트를 드리자면 그런 종목에 대한 종목들을 이번 5월 초부터 둘째 주까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꼭 실적 확인하시고요. 분기 보고서라든지 내용들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위주로 5월도 관심 가져보자. 그리고 5월 달에는 중소형주의 실적들도 대기하고 있다. 이런 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바로 이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 열어보겠습니다. 물 들어온 로봇 섹터 본격 턴어라운드네요. 로봇 쪽 요즘 모멘텀 정말 많은 쪽인데요. 네. 특히나 지금 메디슨 황의 발자취가 닿는 곳곳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 쪽을 바라보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장 초반이 이제 후반 들어서는 조금 많이 힘이 빠졌는데 네네. 혹시 메디슨항 비행기 타고 출국하면 로봇 쪽 힘 빠져버리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뭐 로봇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주가가 오늘 상승폭을 지키지 못했던 거는 사실 뭐 로봇 섹터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사실 이번 달에 상승률 측면에서는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가장 높았다라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주 좀 마지막 거래를 좋게 마감했으면 좀 좋긴 하겠지만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좀 피로도 누적도 된 부분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제 5월 달에는 어느 섹터가 좀 턴어라운드해서 올라갈 수 있냐는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을 크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뭐 계속적으로 좀 많이 쉬어가잖아요. 좀 숨고르기 좀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뭐 최근에 뭐 파업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부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섹터가. 그리고 5월달 같은 경우는 또 현대차에 또 IR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 설명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4월달 같은 경우는 기아 인베스터 데이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다고 했을 때는 뭐 보스턴 다이너믹스 얘기도 있을 것 같고 또 중국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좀 로봇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속도를 좀 낼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들 가져갈 수 있는 쪽은 현대차겠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BD, 보스턴 다이너믹스에 대한 모멘텀들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제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 비즈니스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까지 영향을 좀 넓혀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주가 움직임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우 로보틱스라는 기업도 오늘 주가가 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수한 한양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지분을 이제 자회사로 좀 흡수합병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상한가로 직행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가 있어도 호재가 좀 주가에 잘 반영되지 않았던 섹터였잖아요. 그만큼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멀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지수 따라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이번 주에 좀 후반부에 좀 힘 빠지면서 밀리는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좀 중요한 이슈들이 주가에 좀 프라이싱 되고 있고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5월 달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사실 인구가 굉장히 많은 중국 시장도 노동력이 좀 부족한다는 측면에서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계속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올해가 뭐 중요하겠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옵티머스 3세대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좀 공장이 좀 투입이 될 거고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충분히 그런 어떤 로드맵들을 세워서 일정들을 진행해 갈 테니까요. 오히려 지금 산다고 했을 때는 기대 수익률을 가장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도 로봇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포트폴리오 안에 내가 좀 일부 가져가는 섹터라고 봐주시면 좀 되겠습니다. 네, 호재가 그동안은 주가에 잘 반영되지 못했던 로봇주인데 기대 수익률 가장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겠다.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 가져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정종택 위원이 컨택한 내일장을 주도할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5월 주도 섹터 기대감 에너지네요. 오늘 프로파일링 열면서도 이제 유가 5월 준비하자 하셨는데 유가가 오늘도 장중에 126달러까지 치솟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진짜 여실히 체감했던 것 같은데 네.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호르무즈 회업이 지금 장기간 봉쇄되고 있고 열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원활하게 원유들이 좀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사실은 진정되지 않고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증시도 좀 강했던 측면이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좀 여파가 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일정 부분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뭐 4월 시장도 좀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4월 시장과 좀 비슷하게 5월 시장도 좀 흘러간다고 한다면 에너지 쪽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무빙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가 자체가 고공행진되는 상태가 좀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사실 이번 주에도 원자재 쪽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제가 좀 기억나는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유니드라든지 그리고 뭐 코오로인더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좋았고 물론 이제 오늘 좀 조정받기는 했지만 추세적인 좀 기조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5월 달에는 고점을 좀 높여서 상승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쪽이 에너지라고 좀 보여지고요. 에너지라고 한다면 뭐 LNG와 관련된 뭐 피팅밸브 조선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정유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GS 칼텍스를 가지고 있는 GS라든지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기업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SK 가스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유가도 지금 계속 좀 비싼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좀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한 번 더 생기는 구간 속에서 한 번 더 상승세를 높여나갈 수 있는 파트다 보니까 오늘 좀 내일장에 이제 관심 가질 섹터 프로파일링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쪽으로 우리 집중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많은 종목들 나열해 주셨잖아요. 네. 그중에서 좀 가장 유명해 보이는 종목 차트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분석 네. 보고 싶어요. 우선은 SK 가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보시면 그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고 나서 굉장히 좀 움직임들이 좀 좋았습니다. 좀 약간 변동성도 좀 있었고요. 근데 그러한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좀 정배를 만들면서 이번 주에 좀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기억하기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좀 주가가 좀 움직였었는데 요 한 달 동안 만들어졌던 요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가스 같은 경우 사실 뭐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뭐 LPG 쪽이 좀 비즈니스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향도 좀 덜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울산 지역에서도 충분히 어떤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뭐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요 또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SK 가스 같은 경우는 이번 박스권을 좀 돌파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박스권 돌파하고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최근에 좀 거래량도 좀 유의미하게 계속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 슈팅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SK 가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본다면 대한유화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어제 장대양봉이 좀 나오면서 좀 좋은 움직임이 나왔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그 중심값 라인을 좀 지켜주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충분히 요 라인 한 17만 원, 17만 5천 원 요 라인까지 구간에 좀 들어오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뭐 ESS 관련된 모멘텀도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수 관점에서 좀 다시 한번 3월 3일 만들어졌던 요 고가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SK 가스나 대한유화 정도는 좀 보시자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한유화에는 또 ESS 모멘텀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네.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유가 상승의 반사작용, 반사수혜로 우리 신재생 쪽에서는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그런 포인트는 없는 걸까요?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즘 나오는 뉴스들이 뭐 전기차 판매량이 좀 좋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뭐 풍력과 태양광 쪽 그리고 실질적으로 태양광 쪽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좋았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태양도 좋았지만 화학도 좀 좋다 보니까 두 가지 모멘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제가 얘기 드렸던 실질적으로 정유사이기도 하지만 신재생 쪽 관련된 모멘텀 중요할 것 같고요. 신재생 관련된 섹터도 실적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바람이 계속적으로 잘 불지 않고 강하게 불지 않고요. 태양이 계속적으로 내리쬐지 않기 때문에 거기 중간에 에너지를 저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ESS도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좀 말씀 주신 것처럼 또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지금 AI 쪽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을 얼마큼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유의미한 실적들이 나왔고 그 안에 좀 내용들, 컨퍼런스 콜 내용들을 좀 보면 장기 계약을 또 맺었다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회사의 실적도 계단식으로 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뭐 아모센스라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기업 중에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뭐 그런 기업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도 충분히 정유 쪽과 같이 묶여서 그런 유가 고공행진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파트라는 부분들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네, 이렇게 5월의 주도 섹터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요. 이번에는 정종택 위원의 수익 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정종택 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대부분의 종목들 목표가 달성하고도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GMB스 에코 174.2% 상승률이고요. 인텍플러스 역시도 100% 상승률입니다. 그 밖에 상신, EDP와 SNCS, KNL 시스템까지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받고 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실 매매 빈도를 늘리기보다는 우직하게 좋은 종목 끌고 가자 해주시는데 또 그런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GMB스 에코 먼저 점검받고 갈게요. 4분기 영업이익만 봐도 이 자리에 있을
주식이 아니다라고 해주시면서 소개해 주셨는데 기간 조정 받으면서 저점 높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어요. 네. 전략 업데이트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네, 사실 1분기 실적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90억이 나왔고요. 사실 그 부분을 지난번 이제 차트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3월 중순부터 주가를 반영시키면서 올라왔습니다. 뭐 11일 평선을 살짝 뭐 밀리긴 하겠지만 충분히 빠르게 좀 회복해주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들 좀 보였고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1분기 실적은 좋다라는 것들을 이미 주가에 충분히 많이 반영시켰습니다. 그럼 2분기가 어떨까? 2분기는 사실 좀 슬로우할 수 있다는 측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가는 좀 쉬어갈 수 있는 측면이 발생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와 그리고 태양광 쪽과 관련된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 섹터 자체가 워낙 또 화랑이고 좋은 분위기고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이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그동안 좀 주가에 키 맞추기를 못했기 때문에 좀 간 부분들이 좀 분명하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8,000원부터는 충분히 조금 모아가는 관점에서 뭐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좀 눌러줄 때마다 모아간다는 접근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1분기 기대치는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조금 요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과정도 분명하게 좀 필요합니다. 뭐 언제든지 조정 나와도 저는 이상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익 실현도 좀 일부 좀 해보시고 그럼 주가가 눌러줄 때 다시 한번 좀 더 사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굉장히 좀 좋았고요. 2분기 실적이 만약 슬로우해서 좀 주가가 밀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때가 매수의 기회라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요. 바로 이어서 한 종목 더 점검받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판주 상승 랠리 이어가는 상황에서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인텍플러스인데요. 소개해 주신 이유로 인텍플러스도 지금 꾸준히 또박또박 예쁘게 상승세 그려가고 있는데 목표가 달성하고도 계속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거 상단 어디까지 열어봐도 될까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숫자들이 좀 중요한 측면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GMBS 에코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해 보면 다른 기판주들이 엄청난 랠리가 터졌을 때 동사는 아예 소외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그만큼 정보에 좀 비대칭성이 생겼을 때 그런 구간에 좀 진입한다고 한다면 솔직히 기대 수익률이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는 이제 상방은 조금 더 열려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대신 제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섹터가 5월 첫째 주, 한 둘째 주 정도까지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비단 인텍플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쉬어갈 때 다른 섹터가 좀 수급들이 들어가면서 강한 흐름들을 자주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텍플러스도 오히려 조금 눌러줄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눌러주고 좀 내려올 때는 매수 관점 좀 대응해 보시고 이미 저점 대비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11일 평선을 깨지 않고 근 한 달 반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만큼 피로도도 많이 좀 쌓여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분할로 눌러줄 때 모아가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눌러줄 때 산다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 30%라고 한다면 뭐 40%, 50%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좀 반도체 주식이라든지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싸게 사는 부분들이 좀 스킬들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도 좀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 우리는 싸게 사는 스킬도 필요하겠죠. 눌림목 공략해보자 이렇게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5월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유가에 따른 에너지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릴 거고 강했던 섹터는 좀 쉬고 다른 섹터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면서 그쪽에서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대해서 우리가 이제 5월달 시장을 좀 준비해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4월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5월달에도 충분히 4월 못지않은 좋은 시장의 흐름들이 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종목적인 좀 차별화된 장세가 좀 이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력적인 기업들 몇몇 기업들 준비해서 왔으니까요. 잠시 후 또 공개 방송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이후 무료 방송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정종택 위원의 오늘장 관심주 프로파일링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에너지주 5월에 집중해보자 하셨는데 네. 오늘 S-오일 가져와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S-오일이라는 기업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회사가 아람코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유를 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동사가 주요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쪽이 이제 샤인 프로젝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굉장한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하반기에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 정제 쪽 관련된 부분들에서 굉장히 생산율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중요한 또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주가에 좀 반영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석유화학 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들을 통해서 지금 좀 다각하고 있다는 측면도 좀 매력적일 것 같고요. 단기적인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호르무즈 협의 좀 장기적으로 좀 봉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유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측면도 좀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 한번 들어볼 텐데요. SK가스와 좀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고 나서 주가가 좀 슈팅이 나왔다가 좀 중요하게 한 10만 원, 11만 원 선을 좀 지켜주면서 꾸준하게 좀 우세를 완만하게 좀 올려주고 있고요. 저점도 조금씩 높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좀 실적선이라고 할 수 있는 61평선을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정배열 좀 구간이었고요. 목요일날 좀 주가 움직임 무빙이 좀 좋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장대 항봉 이후에 쉽지 않은 캔들이죠. 매수세와 매도세가 좀 경합을 보였던 요 캔들이라고 좀 하는데 요 캔들이 하루 이틀 정도 나오고 다시 한번 좀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동사의 좀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면요. 목표가는 18만 원 좀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잡아보겠습니다. 네, S51 목표가 18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좀 균형 있게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쟁 수혜 쪽도 좀 중요하게 좀 가져가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실 1분기 실적 발표된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들도 포트에 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좀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좀 제가 생각하는 황금 비율도 좀 이따 얘기 드릴 테니까 잠시 후 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방송 이후입니다. 저녁 6시 30분이고요. 정종택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종택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R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아이린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제 저희 오늘 하루만 버티면 연휴인데요. 연휴를 좀 마음 편하게 보내고 싶어서 오늘 위원님과 5월에 대한 전략들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자, 오늘 이제 시장이 초반에는 좀 좋은 흐름이 전개될 거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역시나 오늘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유가 장중일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또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종목들 대다수가 5% 전후에서 좀 하락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한껏 많이 올랐던 엔진 쪽이 조선 쪽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대거 나오는 흐름이 전개가 되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이제 오픈 AI 관련해서 또 노이즈가 또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들이 좀 뭐 조정이 아닌 조정이 좀 나와주었죠. 빅테크 기업들 조정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종목들 이제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주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반도체는 이제 급등 나오고 좀 밀어내더라도 우리가 이제 장비 쪽은 조금 보고 가시자. 좀 밀리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맥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가 고점을 뚫지 못하고 서성이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파월 의장이 이제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5일, 5월 15일 전후로 케빈 어쉬가 이제 또 등장하면서 5월 15일 전후로 해서는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장중 또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전개가 되었는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그런 유가 급등도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또 쉬어가는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3일 쉬고 난 뒤에 다음 주 월요일도 하루 더 쉴 수도 있는 흐름이고 5월 5일까지 연휴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미리 이제 우리가 현금을 조금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했었죠. 현금을 가져오시는 거는 또 이제 5월 6일부터 5월 6일에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하셔서 림프하고 장중 불꽃 랠리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이제 우리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확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조정 아닌 조정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은 내려가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매크로 이슈와 함께 또 유가 급등 그리고 연휴 관망 심리로 조금은 숨고르지만 우리 5월을 위해서 오늘도 전략들 열심히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차트를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네,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가 나오기도 했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해성옵틱스 가져왔는데요. 해성옵틱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해성옵틱스가 장중에 이제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우리가 이제 해성옵틱스를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해성옵틱스가 이제 거래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 없다가 한번 튀어주고 또 바닥에서 또 튀어주려고 하다가 또 왔다 갔다만 이제 1,600원과 1,400원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 보여졌는데 우리 해성옵틱스가 왜 갔는지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해성옵틱스가 처음에는 제형솔루텍이 갔습니다. 제형솔루텍. 그러면 제형솔루텍이 바닥에서 900원, 900원, 무려 700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1차로 달려줬고 그 다음에 제형솔루텍이 1,000%의 바닥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그 다음 후발주자 종목들은 이제 한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 두 번째 달려가는 종목들이 있죠. 제형솔루텍도 카메라 액추에이터 쪽이고 그리고 동사도 마찬가지 카메라 액추에이터 OIS 쪽에 이제 동사도 관련해서 제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금 삼성전기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1차 벤더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삼성전기가 동사의 또 주요 고객사인 만큼 잘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시세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700원, 700원에서 500원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줬었는데 그리고 점으로 갔고요. 또 점으로 갔고 밑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도 좋다 말씀을 드렸고 상한가를 갔고 또 상한가 가고 이후로 또 시가가 고가에서 이단으로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쭉 밀어버렸는데 또 저가에서 또 잡아드렸습니다. 잡아서 또 상한가 급등 나오고 이 길에 또 상한가 이 길에 추가적인 파동 그리고 난 뒤 이제 1파, 2파 끝나고 쭉 밀어버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쭉 밀리고 난 뒤에도 충분히 이렇게 윗꼬리가 한 번씩 달립니다.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반등을 주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두 번째 급등, 세 번째 급등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데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여기서 내려오더라 하락 구간에서도 반등 구간이 이렇게 밑에서 반등이 있다. 또 내려오다가 또 반등이 나온다. 내려오다가 또 반등이 세게 나온다. 또 내려오다가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왔다. 근데 이제는 끝났다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자리 굉장히 1,400원을 잘 유지를 해주면서 1,600원까지 동사는 작년 이제 4분기에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호전되는 흐름이 보여졌고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이제 여태까지 실적 중에서 1월 달 굉장히 처음으로 역대 최대 월간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에이스 액추에이터 부분에 전문적으로 하는 이 업체가 4분기 작년에 흑자 기조에 전환되면서 올해 연간 흑자를 달성할 거라는 기대감이 또 있고요. 2차 전지 설비 전문 기업 KNS하고 또 협력을 해서 베트남에 AI 기반 자동화 라인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생산 수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가 패턴도 중요한데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터치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큰 에너지죠. 다만 오늘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을 앞두지 않았다면 오늘 상한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무려 3일 동안 연휴가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추가적인 시세도 좀 더 지켜보자 말씀드리면서 해성옵틱스 잘 한번 더 내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 나온 해성옵틱스 우리 조금 더 지켜보자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차트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LS 에코에너지 준비했는데요. LS그룹 전반적으로 훈풍 이어가는 가운데서 이 종목 오늘은 어제 이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나오고 오늘은 좀 눌림 포착됐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 LS 에코에너지를 보면요. 바닥에서 굉장히 시세가 바닥에서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밑에서 이제 보시면은 저점에서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가요. 급등이 한번 나와주고 추가 급등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도는 없이 매수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차트가 왜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냐면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거래가 살짝 붙으면서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다 보니까 매수만 있고 매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등이 나오고 바닥에서 45,000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내려보면 4만 원, 45,000원까지 일단 33,000원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서 더블 게임이 나오면은 한 6만 원에서 7만 원입니다. 자, 6만 원, 7만 원 사이에서 한번 급등이 이렇게 나오고 난 뒤 윗꼬리를 확 달려버리는 이런 흐름이 보여지는데 그리고 난 뒤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을 에코에너지를 바닥권에서 이제 잡아드렸습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잡아드리고 저점에서 차분하게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무려 에코에너지가 일주일 만에 50%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충분히 이제 3만 원, 3천 원짜리에서도 더블 이상 나왔죠. 거의 이제 200%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5만 원쯤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이제 10만 원 근접해서 더블 게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더블 정도 나오면요 쉬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LS 그룹주들이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이제 우리 이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에 가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동사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급등 이후에 지속적인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차례 쉬어갈 수는 있지만 LS 그룹주들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간 매수나 외인 매수 이제
흐름을 본다면은 LS 일렉트릭이 1차로 급등이 하고 난 뒤에는 LS 에코에너지가 같이 달리고요. LS 에코에너지가 달리고 난 뒤에는 또 LS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둘이서 왔다 갔다 한 종목이 시세가 크게 분출이 되고 나면 그다음 쉬고 난 뒤에 그다음 종목이 분출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STX 엔진을 드리고 난 뒤에 다음 종목으로 넥스트 종목 찍어드는 종목이 LS 에코에너지 낮방송에서 드렸습니다. 1시 13분에 여러분들께 매일 함께하는 오후 1시 13분 마감 전략에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선사해드리고 50% 수익이 났는데 자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가는 흐름에서 충분히 저점에서 타점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그 점 잘 참고하셔서 LS 에코에너지도 잘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에코에너지도 여전히 상방으로 여력 더 남아있다라고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저희 그러면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차트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D 현대 마린 엔진 가져와 주셨는데 이 종목도 지금 본업도 잘하는데 여기 AI까지 붙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 우리가 최근에 엔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전개가 되었죠. 1차적으로는 HD 현대 마린 엔진이 50% 급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로 갖는 종목이 STX 엔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엔진 이런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전개가 되었는데 HD 현대 마린 엔진을 본다면은 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자리에 이제 타점이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종목들은 크게 거래량을 밑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 굉장히 중요한데 거래가 없을 때 사서 거래가 튈 때 매도를 하는 전략입니다. 자, 많이들 거래가 튈 때 들어가셔서 거래가 튈 때 먹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허리에 들어가서 머리에 파는 거고 바닥에서 사면은 이런 자리에 거래가 없을 때 들어가게 되면은 바닥에서 사기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나 무릎에 사서 꼭지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참고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거래가 없을 때 바닥에서 V자 반등이 나올 때 이럴 때 우리가 산업을 보고 조선 쪽은 사실 3개월에서 뭐 조정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가겠어 해서 잘 매수를 못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고 또 업종별 순환매가 돌 때는 충분히 많이 쉬었던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지금 로봇이 마찬가지죠. 로봇이 지금 2주 전부터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랠리가 나와서 로보티지가 급등한 것처럼 똑같이 조선주도 바닥에서 이제 랠리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종목 엔진에서 탑픽 종목을 드리고 이 종목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쉬어가면서 옆으로 횡보를 해주고 이럴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121선, 61선 다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함께 할 수 있겠죠. 이 길에 다시 급등이 나와주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바닥에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와주고 난 뒤에는 앞서서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한번 쉴 수 있습니다. 쉴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끝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업판이 계속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양봉이 계속 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가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죠. 급등이 나왔을 때 아주 세게 거래량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거래가 실리면서 앞서서 전 고점을 돌파를 확실하게 해주고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시세가 굉장히 크게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한번 흔들고 그 다음에 밀어내는 흐름, 조정 아닌 조정이 11선까지 나오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이 종목부터 끝났다고 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한번 갔다가 밀리고 박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박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 2주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전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고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엔진 업황은 계속된다. 잠깐 시장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업황은 계속된다라고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위원님께 종목들 점검 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 로봇주에서 로보티즈예요. 4월 6일에 소개해 주셨는데 위원님은 로봇주의 꿈틀거림을 4월 초부터 포착하셨나 봐요. 이 종목 전략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시장이 조정이 좀 많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한 달 동안 나오는 로봇들 이벤트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 같으면은 로봇주 관련해서는 5월 달에 로봇 이벤트가 무려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선물 뭐 해주나요?
자녀분들께? 장난감 그렇죠. 장난감인데 그중에서 로봇?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로봇이 지금 5월 6일부터 8일까지 AI 엑스포 코리아가 열리고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북경에서 국제 로봇 박람회가 있습니다. 무려 이제 8월 달에 굉장히 큰 로봇, 월드 로봇 개최가 되는데, 자, 월드 로봇 컨퍼런스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큰 이벤트인데 그때까지 시간은 남았지만은 또 5월 27일에 또 보스턴 로보틱스 서밋 앤 엑스포가 또 열립니다. 이렇게 세 개의 굵직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바닥권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주식이 왜 가장 좋냐, 언제가 가장 좋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가장 쌀 때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좋은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로봇 뜨겁게 달궈준 내용이 소프트뱅크 로봇 기업 IPO 추진한다. 로제가 IPO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엔비디아 두산 피지컬 AI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급등해서 20%대 급등 나와주면서 오늘 6% 마감은 했지만은 로봇주 중에서 대장주로 1등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움직였던 종목이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잡아드렸었는데 로보티즈를 잡아드리고 난 뒤에 저점에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바닥에서 강조해드리면서 지속적으로 홀딩 30만 원 돌파하는지 보자. 30만 원 돌파해줬고요. 이날도 저점에서 시가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드렸었는데 이날 당일 23% 급등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바닥에서 사야지 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려 50%나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늦게나마 20에서 50%가 나왔는데 자,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로봇주들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점에 들어갔다. 그럼 다시 한번 더 30만 원을 이탈해 주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잘 지지해 준다면 차분하게 다시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추가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종업 위원님께서 STX 엔진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 좋다는 거 누키 말해 주셨고 기술적으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STX 엔진도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들께 눌림목에서 드리고요. 드리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 급등하고 3일 동안 정지. 우리가 그 단일가 매매가 3일 동안 거래가 되었는데도 주가가 굉장히 탄력 있게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요. 오늘도 장중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STX 엔진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바닥권에서 7만 원까지 이제 더블입니다. 이제 더블이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박스에서 움직인다면은 충분히 박스 이후에 돌파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바르유서 위원님의 관심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유진 로봇 가져와 주셨네요. 네, 로봇은 사랑입니다. 네, 로봇은 사랑입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소프트뱅크 로봇 기업 로제 IPO 추진한다는 소식, 이 소식이 또 올해 중반기 하반기까지 또 뜨겁게 로봇주들 달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5월 달부터 5월에 로봇 관련한 이벤트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일정이 3개나 있어서 움직일 수 있고요. 또 기업 가치를 1천억 불을 목표로 한다. 무려 138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6년도 올해 하반기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7월 달에 텍사스에서 투자 설명회도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텔 그 지분을 매각해서 동사 자금을 좀 마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굿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동사뿐만 아니라 로봇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은 자율주행 솔루션 그리고 물류 로봇 생산 업체입니다. 지금 독일 밀레가 최대 주주로 보유 지분 무려 51%를 보유하고 있고 동사 현대차 기아 성우하이텍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은 제가 목표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만 원, 1차 목표가 3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2만 3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린 위원과 함께했고요. 급등수사본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